생생경제. 안녕하세요. 멜로디경제 대중음악평론가 이대화입니다. 가수 한대수 씨가 한국의 음원 유통 시장을 비판했습니다. 한대수 씨는 40주년을 맞아 발표되는 콜라보레이션 앨범 기자 간담회 자리에서 음원 스트리밍 시대가 오면서 작곡가에게 한 달에 2만 원, 3만 원 들어온다. 라면 한 박스도 사기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과거 LP 시절엔 1만 장이 팔리면 1년을 먹고 살았다면서 사실 음악가들이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저작권료의 현실을 개탄했습니다. 음원 유통 구조뿐만 아니라 음악계 전반의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는데요. 프로듀서 손무현은 영국의 기타리스트 에릭 클랩튼 정도의 실력인데 대학교 강단에 선다면서 음악가로서 생계가 유지가 돼야 계속 록이나 포크 음악을 할 수 있다. 이런 게 문제다. 그래서 나도 방송을 하고 있는 것이다고 현실적 어려움을 얘기했습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거장들도 이렇게 어려울 정도면 가요계 대부분의 구성원이 여기에 공감한다고 봐야겠죠. 안타깝고 또한 시급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음악은 한대수 씨의 대표곡 듣겠습니다. 행복의 나라로 2011년 버전입니다. 장막을 그들아 나의 좁은 눈으로 이 세상을 보자. 논란이 되고 있는 경제 이슈에 생생경제가 떴다. 생생경제 오늘의 두 번째 인터뷰는요. 2100도 넘어선 코스피 지수 어디까지 오를까 합니다. 생생경제 3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럴 때 파죽지세 이런 표현을 쓰는 걸까요? 코스피 지수가 아주 무서운 기세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연일 최고치 기록을 새로 쓰고 있는데요. 3년 8개월 만에 44개월 만이죠. 2100선을 돌파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사정이 좋은데요. 미국과 유럽이 돈을 풀면서 국내 증시로 유입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코스피가 어디까지 오를 수 있을지 시장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이 기세라면은 역대 최고치도 훌쩍 뛰어넘을 수 있다라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국내 증시에 대한 전망 한번 해보겠습니다. 교보증권의 김영준 리서치 센터장이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시장이 아주 놀라운 속도로 오르네요. 예. 예상하셨나요? 사실 현재 상승세는 다소 보수적이었던 연초전만 감안하게 되면 예상을 상회하는 수준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죠. 사실 1월 초에는 대내외 불확실성이나 기업 실적 부진 이런 요인들로 코스피 지수가 1900포인트 네. 하회했었거든요. 이런 거 보면 누가 보더라도 시장 상승 속도는 상당히 빠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빠른 걸까요? 지금 상승폭이라 말씀드리면 2000포인트 진입한 시점이 3월 중순이었거든요. 네. 예, 그러면 강력한 매물대, 특히 매물대가 4년간의 매물대였으니까요. 상당히 컸었고 아무래도 이런 요인은 외국인 수급으로 대표되는 유동성이나 아니면 정부의 정책 의지 그리고 네. 기업 실적이 상호 이제 상승작용을 일으키면서 계속해서 이제 상승을 유발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그리고 정부가 작년에 7.24 경기 부양 조치에 이어서 작년 8월부터 이제 한국은행이 금리 3차례 인하했고요. 그러면서 정부가 추가적으로 경기 추가 하락을 방어하겠다는 의지가 이제는 시장의 신뢰를 받기 네. 시작한 것 같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글로벌 금융 장세에 편입된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과 유럽에서 돈을 푼다. 그래서 글로벌 유동성이 풍부해졌고 그게 국내 증시에 들어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 실제로 자금 흐름이 확인이 되나요? 실질적으로는 사실 돈에는 꼬리표가 붙어 있지는 않으니까요. 물론요. 예. 예, 저희가 이제 단지 3월 이제 20일에서 양적 완화 시작이 된 이후로 외국인의 네. 매수세가 한결 강화됐거든요. 예. 이런 부분을 본다라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직접적인 계기가 일정 부분 됐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외국인의 강력한 매수세는
유럽 쪽의 어떤 양적 완화도 있겠지만 네. 금리 하락과 풍부한 유동성이 예. 상대적으로 이제 펀더멘탈이 탄탄하고 또 국내 주식시장이 외국 시장하고 비교해봤을 때는 사실 뭐 지난 2, 3년간 움직이지 않으면서 저평가 매력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이제 이런 예. 부분들이 외국인에게 새롭게 매력 있는 시장으로 예. 다가섰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외국인들한테 한국 시장에 보이는 이 환경이 달라졌다. 이 부분이 외국인의 강력한 매수세의 원인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저평가된 것이 매력이 되는 셈이군요. 많이 안 올랐으니까 투자할 예, 그렇죠. 만하다 예. 이렇게 보게 예. 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예. 투자 대기성 자금이 상당히 많았었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요. 예. 그것들도 이제 좀 증시가 오르니까 본물 터지듯이 좀 들어오는 게 아닐까요? 맞습니다. 지금 기준금리가 1.75%까지 내려왔고요. 네, 그러면 은행에 뭐 돈 맡겨봤자 거의 받을 예. 수 있는 이자가 없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또 역으로 안정적으로 이제 수익을 낼 수 있는 이제 뭐 주식시장에 투자하게 되면 이제 배당이라고 하는 부분이 안정적인 이제 뭐 현금 흐름인데요. 네, 이제 작년 기준으로 배당 그 수익률이 1.3% 정도까지 올라왔거든요. 네. 그러면 추가적으로 뭐 금리나 뭐 추가적인 가능성도 열려 있고, 그다음에 기업들의 배당 정책은 좀 뭐 계속 상향이 되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뭐 사상 처음으로 배당 올해 말 정도 되게 되면 배당 수익률이 기준금리보다 이상 갈 수 있다는 환경도 일단은 네. 마련이 된 것 같고요. 그러면 시중의 여유 자금들, 대기 자금들, 뭐 최근에 어떤 거래 대금 증가로 조금 입증이 되고 있지만 이런 식으로 수급 쪽은 여전히 탄탄한 대기 자금이 받치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거기다가 이제 며칠 전에 발표를 했던 삼성전자 그 실적 가이던스 보니까 예상보다 좋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우려를 덜었다 그러면서 이제 삼성전자가 좋아지면은 다른 기업들도 어쩐지 좋아질 것 같은 그런 효과도 좀 있지 않나 싶은데 예. 실적들이 실제로 좀 개선이 되고 있나요? 근데 실적을 아직 뭐 구체적으로 많이 뭐 좋아지고 있다라고 평가하기는 아직은 좀 이른 것 같고요. 예. 하지만 삼성전자가 시장 기대치 상회하는 이제 뭐 잠정 실적 발표하면서 시장의 우려는 일정 부분 뭐 덜은 거는 사실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뭐 최근에 뭐 하지만 뭐 거시 환경으로 저유가, 저금리 그리고 원달러 환율 감안하게 되면 기업들의 이익도 당초 이렇게 뭐 보수적으로 생각했던 것보다는 좋아질 개연성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자연스럽게 뭐 1분기 기대치를 충족하는 실적, 2분기 하반기로 갈수록 실적은 한 4년 만에 처음으로 올해는 좀 개선되는 쪽으로 뭐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가 상승을 이끄는 종목은 항상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요. 지금의 이 빠른 상승세를 이끄는 종목들, 업종은 어떤 것들인가요? 뭐 지금 시장은 뭐 주가 상승 주도하고 있는 부분들은 뭐 대표적으로 증권과 건설업종 그리고 뭐 예. IT 대형주, 뭐 삼성전자가 일단은 실적 발표하면서 일단은 한 단계가 올랐으니까요. 오르고 있죠. 뭐 예. 코스피 종목은 그런 종목들을 들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중소형주는 뭐 모바일, 바이오, 중국 관련주들이 사실 뭐 무섭게 상승을 뭐 지금까지 했었죠. 네. 그리고 최근에는 그동안 부진했던 화학, 정유, 조선, 기계 등의 산업재도 최근에는 외국인들 매수세 들어오면서 지금 부진에서 벗어나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시장이 네.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조금 레벨업 됐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요, 센터장님. 지금 글로벌 유동성도 풍부하고, 저금리 같은 정부의 어떤 정책적인 지원도 있고, 기업 실적도 개선이 되고 있고, 이 모든 게 다 맞아 떨어지면 4년 박스피는 벗어나고 많이 올라갈까요? 일단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시장 상승을 이끈 모멘텀이나 그다음에 외국인으로 대표되는 수급, 그다음에 아직은 아니지만 하반기부터 실적 개선 놓고 본다 그러면 뭐 지금 박스권을 일시적으로 넘어섰다라는 데 일단은 뭐 의미를 둘 게 아니라 조금 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 상승 쪽으로 열려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그리고 뭐 10여 년 만에 지금 국내 시장 금리가 기준금리를 또 하회하고 있거든요. 이런 뭐 금융 장세의 가능성 이런 부분 본다라 그러면 저희는 추가적으로 현재 대비해서 박스권을 넘어선 데 이어서 추가적으로 상승 쪽은 열려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연초에 교보에서 보신 올해 코스피 전망치는 얼마였어요? 저희 연초에 전망했던 밴드는 1750에서 2150포인트였고요. 2150? 전형적으로 이제 상저하고 쪽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현재로서는
뭐 미국의 금리 뭐 인상 사이클이라든가 정부의 어떤 뭐 공격적인 어떤 금융 정책, 그다음에 뭐 유럽이라든가 일본의 어떤 양적 완화 이런 부분 본다라 그러면 네. 추가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금융 장세 가능성이 높아질 걸로 보고 있고요. 네. 지난 4월 초에 저희도 상단 밴드를 2250포인트 정도로 상향을 했고요. 예. 그리고 뭐 이 정도 수준이면 사실 2011년 기록한 역사적 고점인 2230포인트를 넘어서는 수준이니까요. 네. 이번 금융 장세에는 역대 기록했던 어떤 우리나라 코스피의 아주 그 역사적 고점을 넘어설 수 있는 주변 환경은 서서히 갖춰가고 있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250 정도로 예. 지금 전망치를 수정하셨다. 그리고 이게 예. 역사적인 고점을 넘는 수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 근데 이제 코스피 시장이 있지만 유가증권 시장도 있지만은 개인들이 많이 투자하는 시장은 또 코스닥 시장이잖아요. 예. 이게 같이 동조해서 갈지 아니면 차별화될지도 좀 관건일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뭐 시장 자체가 뭐 건설 증권주 같은 경우 뭐 코스피에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오른 업종들이죠. 예. 뭐 업종들은 사실은 지금까지 어떤 뭐 일반 투자가들이 많이 하는 코스닥 시장하고 많이 이제 뭐 대체되는 개념이었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는 보면 거래 대금이 뭐 10조 원을 넘어선다라 그러면 사실은 뭐 증권이나 건설업종이나 코스닥 시장이 뭐 같이 상승을 할 수 있는 동조화될 수 있는 시장 여건은 일단은 갖춰 있다고 보고 있고요. 네. 단지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뭐 모바일이나 바이오나 중국 관련주들이 사실은 뭐 상승폭이 크고 밸류에이션 부담도 사실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 같은 경우에는 일부 뭐 적어도 기간 조정이라든가 아니면 뭐 실적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비춰봐서 어떤 순환매 그런 예. 부분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현재 거래 대금이 유지되게 되면 뭐 같이 동조화되면서 순환매 양상을 보이면서 같이 상승할 수 있는 적어도 필요 조건은 갖춰져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지금 우리 증시 잘 나가고 있다. 예. 이게 약간 속설이 있잖아요. 그 경제지나 혹은 뭐 종합지 일면에 예. 증시 지수가 나오면서 굉장히 호황이다라고 하면은 예. 그때부터가 이제 내리막길이라는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예. 묻지마 투자를 막 시작하게 되면은 그것도 좀 곤란할 것 같은데. 예. 예, 어떻게 보시나요? 뭐 당연한 말씀이고요. 네. 사실은 투자 기본은 기대 수익의 극대화보다는 리스크 관리가 사실은 우선시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뭐 개인 투자분 같으신 경우에는 뭐 급등주 중심으로 매매를 또 집중하는 것도 또 사실이고요. 근데 이럴 뒤늦게 때일수록 따라가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예, 예. 이럴 때일수록 정부에 의한 단기 매매보다는 적어도 기업 실적 등을 감안하는 정석 투자가 필요한 때고요. 네. 그리고 뭐 일반 들 같은 경우에도 대출을 알아보기 위해서라도 몇 군데 은행에 금리 비교는 하시잖아요. 네. 적어도 투자하기 위해서라도 기업에 대한 기본적인 실적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정확히 아셔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최근에는 매매 패턴 이런 부분 빨라지는 거 네. 그리고 정보의 비대칭성 감안하게 되면 직접 투자보다는 간접 투자도 상당히 좋은 투자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런 장세, 금융 장세가 언제까지 갈 수 있을 걸로 보시나요? 이게 그 지수로는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기간으로 본다면요. 일단은 뭐 시점으로 보게 되면 미국의 하반기 미국의 금리 인상 사이클이 언제 뭐 시작이 될지가 가장 큰 변수고요. 네. 뭐 지금은 시장에서는 뭐 빠르면 6월, 뭐 늦으면 9월부터 시작될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9월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렇더라 그러면 올해 3, 4분기 말이나 4, 4분기 초반까지는 현재 어떤 뭐 금융 장세를 바탕으로 하는 수급이라든가 아니면 뭐 모멘텀, 그다음에 뭐 기업 실적 개선 이런 기대감을 바탕으로 해서 현재의 상승 추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네. 미국의 어떤 기업 그 금리 인상이 임박했을 쯤에는 마찬가지로 뭐 어느 정도의 어떤 조정은 불가피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혹시 지금 주변국 증시들도 같이 좀 많이 오르고 있잖아요. 예. 이런 그 동조화도 계속될까요? 아니면은 조정을 받게 되면 또 같이 받게 될까요? 일단 현재의 글로벌 유동성의 가장 큰 변곡점은 예. 미국이 계속해서 돈을 풀고 있다가 언제 미국이 금리를 인상을 하느냐가 예. 가장 큰 뭐 변곡점이 될 거라 보고 있고요. 다 미국 발악이군요. 예, 그러니까 예. 그 시점이 과연 어느 시점이냐가 네. 가장 중요하게 한 번의 돈의 흐름이 그리고
글로벌 금융시장에 뭐 왔다 갔다 하는 어떤 메커니즘이 조금 변할 수 있다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즈음 정도가 전반적으로 글로벌 유동성에서 한두 번 정도의 어떤 뭐 주변 여건이라든가 그때 어떤 환경 요인들을 네. 살펴봐야 될 때라고 보고 있고요. 그때까지는 동주화 흐름 네. 한국은 지금 편입됐기 때문에 동주화 흐름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 배당은 말씀을 하셔서 배당주에 대한 관심은 상당히 많이 쏠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혹시 다시 또 이제 성장주에 주목을 해도 될지요? 뭐 지금은 마찬가지로 시장이 올라간다라 그러면 당연히 뭐 성장주에 대한 어떤 메리트가 예. 커진다라고 보고 있고요. 하지만 현재에서는 지금 국내의 어떤 저평가 메리트가 부각되면서 상대적으로 뭐 그 밸류에이션이 낮은 종목들이 한 네. 단계 올라가는 양상이거든요. 네. 뭐 현재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같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뭐 배당주, 성장주보다는 PBR로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이 네. 한 단계 올라가는 쪽으로 예. 종목을 찾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적에 비해서 가치가 좀 낮은 종목들 살펴보라는 예, 조언이시네요. 예,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교보증권의 김영준 리서치 센터장이었습니다. 비가 온다. 비 오는 날은 대리기사님들이 적게 출동하므로 고객님들의 독촉 전화가 많은 힘든 날이다. 아직 나에겐 12분의 기사님이 있다. 비를 이겨내야 한다. 좌우로 정렬 2588 2588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2588. 네, 생생경제 잠시 후 4부에서는요. 경제 이면을 짚어보는 경제뉴스 뒤집기 그리고 금융상품 백서 코너가 준비가 돼 있습니다. 경제뉴스 뒤집기에서는 지금도 짚어봤지만은요. 유동성 장세로 이어지는 주가 상승, 우리 실물 경제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상품 백서에서도 증시와 함께 또 인기를 끌고 있는 상품이 있는데요. ELS입니다. 이 ELS는 꼭 그 시장과 같이 가지는 않거든요. 위험한 점도 있고 또 유의할 점들도 있기 때문에 그 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의견이 있으면은요. 문자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휴대전화 우물정의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YTN 라디오 앱 예스나 웹사이트 김은경의 생생경제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잠시 후 4부에서 뵙겠습니다. 하면 꽃, 꽃하면 고향. 대한민국 최고의 꽃 축제. 고향국제꽃박람회가 더 새롭게 돌아왔습니다. 이달 24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펼쳐지는 2015 고향국제꽃박람회. 꽃박람회와 아쿠아플라넷을 함께 즐길 수 있는 공동 입장권도 절찬리에 판매 중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031-909-9000으로 문의하세요. 경제를 위한 바른 시각, 본질에 다가가는 심층 분석, 가치를 추구하는 정확한 해석. YTN 라디오 김윤경의 생생경제. 친절한 경제, 오늘의 경제 키워드. 안녕하세요. 경향신문 조미덕 기자입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딤섬 본드입니다. 나라마다 이자율이 다르다는 건 아시죠? 어떤 나라는 자금이 부족해서 이자율이 높고 어떤 나라는 자금이 넘쳐나서 돈을 싸게 빌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이자가 더 싼 나라에서 채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는데요. 그중 다른 나라 기업이 홍콩에서 발행한 채권을 홍콩 사람들이 자주 먹는 만두, 즉 딤섬을 붙여서 딤섬 본드라고 합니다. 비슷한 표현으로 호주에서 발행한 채권은 캥거루 본드, 일본에서 발행한 채권은 사무라이 본드, 영국에서 발행한 채권은 불독 본드죠. 각 나라를 대변할 만한 명사를 잡아서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한국은 어떨까요? 외국인이 한국에서 발행한 채권은 아리랑 본드라고 부릅니다. 이건 왜? 뉴스에선 볼 수 없었던 뉴스 속 스토리. 경제뉴스 뒤집기 한판. 모든 사람이 꿈꾸는 내일 롯데건설 협찬으로 김윤경의 생생경제 4부 시작하겠습니다. 경제뉴스 뒤집기 시간이고요. 오늘은 이필상 서울대 경제학부 겸임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오늘도 주가가 많이 올랐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박스권에서 묻혀 있었던 그 박스피는 벗어나는 게 아니냐 막 이런 얘기가 이렇게 기대감과 함께 많이 나오던데요. 어떻게 보셨나요? 예, 오늘 뭐 드디어 그 2100을 돌파했습니다. 네. 3년 8개월 만에 처음 돌파인데요. 정말 새로운 어떤 희망이 생기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어떤 기대를 갖게 됩니다. 근데 지금 증시가 이렇게 벼랑간 뜨는 이유가 뭐냐? 네. 이것에 무슨 원인을 좀 짚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우리나라 증시에는 3대 호재가 있습니다. 첫 번째 호재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대거로 몰려오고 있다는 건데요. 네. 외국인들이 하루에 평균 3천억 원씩 8주째 연속 매수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호재는 국내 부동자금이 4년 만에 증권시장으로 이동하기 시작했다는 건데요. 네. 지난 한 달 동안에 증권시장 관련 자금이 13조 원 이상 늘어났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호재가 기업 실적이 예상보다 호전되고 있다는 건데 삼성전자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5조 9천억 원이거든요. 네. 지난해 3분기 4조 6천억 원에 비해서 1조 3천억 원이 늘어났거든요. 이걸 필두로 해서 정유라든가 화학, 철강, 건설, 조선 등 주요 기업들의 경영 상태가 취약은 벗어났다. 이런 어떤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3대 호재가 지금 작용해서 주가가 이렇게 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네. 어떻게든지 주식 시장의 호황이 우리 경제의 활성화로 좀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뭐 그리스 악재라든지 뭐 미국의 금리 인상 우려 뭐 이런 것들도 지금은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상태로 좀 가라앉은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예. 근데 주가가 오르면 그럼 우리 경제는 좋아질까라고 생각을 할 때 이게 꼭 비례관계는 아니지만은 기대를 하게 되잖아요. 네. 어떻게 영향을 줄 수가 있을까요? 일단 주가가 상승하면은 예. 그게 두 가지 효과가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 효과는 주가가 오르면은 투자자들이 재산 가치가 늘어나니까 네. 소비 여력이 커지거든요. 그래서 소비 심리가 회복될 수 있다 하는 것이고요. 네. 두 번째, 주가가 오르면은 기업들이 아주 유리한 조건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기업들의 투자 여력도 커진다. 네.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경제 최대 문제는 경제의 양축이라고 하는 소비와 투자가 다 지금 위축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증권시장의 이제 화랑세가 소비 심리를 회복시키고 기업의 투자 여력을 이제 증가시키면은 이것이 우리 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어떤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네. 기대가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정말 이 정도 가지고 경제가 살아날 것이냐 이거에 대한 어떤 의문은 있는데요. 지금 가계부채가 너무 많습니다. 네. 그래서 1,100조 원, 그래서 1인당 부채가 2,150만 원이나 되는데 이게 소비에 목을 조이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수출이 3개월째 감소거든요. 그래서 지난 1분기에 작년 대비해서 2.8%는 감소를 했는데 이게 기업들의 투자의 발목을 잡고 있다. 뭐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은 증시가 이렇게 살아나는 거 좋긴 좋은데 우리 경제가 너무 지금 안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역부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또 우려도 뭐 쉴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자금은 많은 것 같아요. 주변에 네. 돈은 많고 예. 그다음에 대기했던 돈들도 다 증시로 돌아오고 있고요. 네. 그래서 그 돈의 힘으로 끌어올리는 장세는 그래도 어느 정도 가지 않을까요? 언제 정도까지 갈 걸로 보세요? 이게 이제 유동성 장세 성격이 예. 지금 굉장히 강한거든요. 네. 근데 지금 세계적으로 보면은 일본, 유럽, 중국 뭐 이런 나라들을 필두로 해서 전 세계에서 24개 나라가 올해 들어서서 금융 완화 정책을 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세계적으로 70조 달러의 그 자금이 지금 세계 시장을 돌아다니고 있고요. 여기 우리나라도 기준금리를 3차례나 인하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LTV, DTI 규제를 완화하면서 대출이 지금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동성이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는데 네. 문제는 지난 정부부터 돈을 많이 풀었습니다. 그리고 이 현 정부 들어서도 돈을 많이 풀었거든요. 그게 지금 부동자금이 800조 원인데 이런 상태에서 지금 자꾸 금리 내리고 이제 규제를 완화하니까 국내 유동성이 거의 이제 폭발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건데 여기 해외 유동성까지 지금 유입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잠자는 주가를 흔들어 깼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예. 이렇게 치면은 뭐 유동성 장세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이게 만약에 자금이 다시 빠져나가기 시작하면은 오히려 그 주가가 오르지 않은 것만도 못한 그런 결과도 나타날 수도 있죠. 못 빠져나가게 하려면은 우리나라가 투자할 만한 곳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수밖에 없잖아요. 네. 성장률도 굉장히 높고 기업들의 실적도 좋고 네. 뭐 그런 것들을 많이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우선 그 경제 이제 3주체가 정부, 기업, 소비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정부 입장에서 이거 증권 시장이 이번에 이거 살아나는 것이 양날의 칼이다. 그래서 네. 잘 쓰면 약인데요. 이제 못 쓰면 독이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규제 완화 빨리 해라. 그리고 산업 구조 개혁 빨리 해라. 그리고 새로운 어떤 성장 동력 창출 노력 빨리 집중해라. 그래서 경제가 살아난다. 그다음에 뭔가 대책이 있다. 이런 어떤 희망을 보여주라는 것이고요. 근데 기업들은 지금 투자를 안 하고 있는데 이렇게 다른 기업들이 투자 안 할 때 투자를 해야 나중에 시장을 지배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투자의 호기다. 더군다나 정치가 살아났으니까 이 기회를 놓치지 말자. 이런 차원에서 기업들이 투자에 적극 나서야 된다는 것이고요. 소비자들도 일단 증시고 부동산 시장이 지금 살아나니까 소비율이 좀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네. 좀 소비 좀 많이 해라. 그래서 결국 우리가 어떻게든지 이 증권 시장의 화랑세를 잘 이용을 해서 경제 살리는 노력을 해야 우리 거지. 이거 안 하면은 오히려 화를 입는다는 겁니다. 특히 유동성 장세가 끝나고 자금이 빠져나가면은 결국 우리 경제는 투기 거품에 빠지면서 결국 소비 또 줄고 투자 또 줄고 온 국민은 빚더미에 더 올라앉고 그런 화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 체력을 관리를 잘 해놔야겠죠. 펀더멘털. 그렇습니다. 예. 펀드멘탈부터 고치면서 네. 그런 비전을 창출하면은 그러면 투자 이제 열풍이 불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예.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지금 상당히 급한 상황이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많이 이제 투자할 여력이 생길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예, 뭐 실제로 증시에 투자를 해서 자사주를 매입하면서 주주들에게 도움을 줄 수도 있는 거고요. 투자할 때부터 그거라도 해야 되는데요. 네. 예. 그거라도 하고 또 자금을 조달해서 투자해서 일자리도 늘려주고 이렇게 해서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가장 게 지금 어떻게든지 일자리 만드는 투자를 많이 하라는 것이죠. 네. 그래야 이제 근로자도 살고 기업도 살고 그래야 경제가 이제 성장 기반을 확충한다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좀 일자리 만드는 건 투자 좀 많이 해달라 뭐 하는 얘기죠. 주가는 이렇게 많이 오르고는 있는데요. 이제 성장 지표와 함께 봐야지 될 게 이제 거시경제 지표 중에서는 물가잖아요. 네. 물가는 0%대를 기록을 하고 있어서 이게 주는 일종의 우려감이 있어요. 네. 주가가 상승을 하면은 예. 소비와 투자가 활성화되면서 물가가 올라야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정반대로 가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지난달 물가 상승률이 0.4%인데 담배값 인상 요인 빼면은 마이너스 0.2. 벌써 넉 달째 물가가 사실상 마이너스입니다. 네. 그래서 이러다가 디플레이션의 함정으로 빠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경제 가장 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투자와 소비가 지금 함께 주저앉는 구조적인 침체 현상이거든요. 네. 여기에서 물가가 하락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요. 기업들이 물건 팔아도 물가가 떨어지니까 수치가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생산과 투자를 줄입니다. 그리고 일반 소비자는 물가가 하락하면 더 있으면 싸게 산다 해서 소비를 할 사람도 안 한다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면은 지금 그렇지 않아도 투자와 소비가 위축돼 있는데 물가가 하락하면은 지금 투자 소비가 동시에 무너지는 이런 악순환이 확대 재생산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이게 바로 전형적인 디플레이션의 위기인데 우리 경제가 이미 그 위기에 지금 진입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증시 화랑을 어떻게든지 경기 활성화를 연결시켜서 물가가 떨어져서 디플레이션 함정에 빠지는 네. 거기로부터는 경제를 무슨 일이든 막고 끄집어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보면은 지금 물가 하락이 굉장히 걱정인데 주가 상승을 물가 하락에 수렁에서 경제를 건져내는 그런 예. 기회로 이용해야 되겠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막 이렇게 돌아가고 있을 때 좀 잘 움직여야지 될 것 같고요. 네. 근데 보통 이제 주식시장이 실물 경제를 선반영한다라고들 많이 보잖아요. 네. 그런 걸로 볼 때는 경기가 좀 나아질 기미도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다릅니다. 네. 정말 정부나 기업, 소비자들이 이 증시가 좀 살아나고 있는데 이걸 발판이라 소리 한번 다시 한번 일어나보자. 네. 움직이면은 예. 이게 이제 우리가 경제가 살아나는 거고 그렇지 않고 기다리면 그냥 주저앉을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겠죠. 네네. 일단은 뭐 긴 박스권에선 좀 벗어나면서 겨울잠도 좀 깨는 모습이어서 네. 기대를 좀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필상 서울대 경제학부 겸임 교수였습니다.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YTN 라디오 웹사이트, 팟캐스트를 통해서 실시간 청취와 다시 듣기가 가능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만날 수 있는 생생경제. 참 좋다. 알면 대박, 모르면 쪽박. 금융상품 백서. 저금리, 초저금리 시대입니다. 보다 현명한 투자가 필요한데요. 금융상품 비교를 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신한은행 중동지점의 서춘수 지점장이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증시 마감 시황 보셨죠? 예, 2100 뚫었죠. 44개월, 3년 8개월 만에 뚫으니까 네. 상당히 좀 시원한 느낌은 들더라고요. 네. 예. 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뭐 증시에 또 투자해볼까 하고 뭐 옛날에 우리 증권 계좌 어딨어라고 물어보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부부간에. 네. 네. 근데 그동안에 인기를 끌었던 거는 증시 직접 투자가 아니라 주가 연계 증권이었잖아요. 그렇습니다. ELS. 네. 예. ELS에 대해서 조금 알고, 이런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증시가 이렇게 계속 올라갈 때 ELS 계속 투자해도 되는지 그런 거 좀 알아봐야 될 것 같거든요. 예. 일단 ELS가 뭔지 좀 설명을 해주세요. 예. 2003년 우리나라에 이제 처음 개설이 됐고요. 예. 지난해 발행 금액이 72조 원 정도 됩니다. 사상 네. 최대치였고요. 올해 인기가 더 좋습니다. 1분기 발행액이 20조 넘었고요. 분기별 역시 사상 최고치입니다. 주가 지수나 개별 주식의 가격, 흔히 저희들이 기초자산이라고 합니다. 네. 이 기초자산과 연계해서 수익률이 결정되는 상품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든다면 요즘 가장 많이 팔리는 지수형 ELS가 코스피 200, 네. 이제 한국 상품이죠. 예. 홍콩 H주도 있고요. 또 미국의 S&P 500, 예. 그 유로스탁스 50, 이제 유럽 지역입니다. 그리고 일본의 니케이 225 이런 각국의 대표 주가 지수 중에서 2개 내지 3개를 기초자산으로 선정을 해서 발행을 합니다. 예. 그리고 대부분 가입일로부터 6개월 간격으로 조기 상환 기회가 주어지고요. 조기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발행일로부터 2년, 요즘에는 대부분 3년제로 나오고 있는데, 네. 이 3년 되는 만기 시점에 이제 만기 상환 조건이 충족되면 목표한 수익률을 지급하고 이제 그 상품은 일생을 마치게 되는 그런 상품입니다. 일생을 마치게 된다라고 네. 말씀을 하시네요. 근데 이게 ELS가 지금 주가 지수를 기초 자산으로 해서 만들어진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지만 네. 이게 그 지수가 오른다고 해서 내 ELS도 수익을 얻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오르면 어쨌든 그 가입 당시에 비해서 일정 비율로 떨어지지 않으면 네. 근데 하락에 베팅하는 당초에 상품도 있지 않나요? 물론 이제 그 하락할 때 이제 예. 수익률 나는 뭐 펀드도 있긴 있는데요. 네. 어쨌든 주가 지수가 떨어지지 않으면 수익이 나는 상품이 대부분입니다. 네. 물론 주가가 올랐다 그러면 목표 수익률이 올라가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하락하지 않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이제 조건을 충족하게 되는 것이고요. 조기 상환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군요. 그러면은 보통 이제 ELS 상품을 네. 중위험 상품이다 이렇게들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네. 중위험 상품이라고 볼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직접 주식에 투자한다면 주가가 떨어지면 예. 손해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고수익, 고위험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요. 이제 ELS는 내가 가입할 당시에 비해서 주가가 크게는 요즘 대부분 나오는 상품이 가입 당시에 비해서 만기까지 40% 이상만 떨어지지 않는다면 네. 바꿔 말씀드리면 가입 당시에 비해서 주가가 60% 이상만 유지한다면 수익률이 요즘에 연 5에서 6% 정도 지급하는 거니까요. 네. 주가가 크게 떨어지지 않는다면 정기예금의 한 3배 정도 수익이 나는 상품이니까 중위험, 중수익 상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원금을 손실을 보게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이제 만기가 3년이고 조기 상환 기회가 6개월인 상품이 요즘 가장 많이 팔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조기 상환은 이제 가입하고 나서 오늘 가입했다면 오늘부터 6개월마다 총 5번의 조기 상환 기회가 주어집니다. 가입 당시에 비해서 주가가 95% 이상 유지한다면 가입일로부터 6개월 되는 시점에 이제 조기 상환이 되는 것이고요. 네. 그런데 주가가 95% 이상 유지를 해야 되는데 주가가 더 떨어졌습니다. 예. 그러면 또 6개월이 연장됩니다. 그때 조건은 가입 당시에 비해서 주가가 90% 이상만 유지되면 뭐 조기 상환이 되는 조건 뭐 주로 이렇게 돼 있을 테고요. 네. 또 조기 상환이 되지 않았다면 또 6개월 뒤에는 뭐 85% 이상 이런 식으로 해서 주가가 하락하더라도 일정 수준 이내에서 하락하게 되면 조기 상환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만약 6개월마다 돌아오는 5번의 조기 상환 기회마다 주가가 그 이상 하락을 합니다. 네. 그러면 당연히 조기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테고요. 이제 발행일로부터 3년이 되는 만기 시점에 만기 상환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경우에도 상품에 따라서 다르긴 합니다만 보통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가입 당시에 비해서 주가가 40% 이상 하락하지 않으면 네. 가입할 때 약속한 수익률을 드리는 상품입니다. 목표 수익률이 연 5%였다면 만기 상환이 된다면 3년이니까요. 만기가. 그러면 연 5% 3년 15%의 수익을 올리게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기초자산 중에 하나라도 6개월마다 돌아오는 5번의 조기 상환 기회 여기에서 조기 상환이 이루어지지 못했고요. 네. 또 3년이 되는 만기 상환 평가일에도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이제 최대 하락폭만큼 원금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네. 예를 들어서 기초자산 2개 중에서 홍콩 H지수가 가입 당시에 비해서 70% 하락했다. 네. 그러면 가입한 원금의 무려 70%를 손실보는 뭐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 원금 손실의 위험이 없는 거는 아니다라는 걸 그렇습니다. 염두에 둬야 된다는 말씀 예, 들어야겠네요. 네. 근데 최근에 ELS 투자가 너무 과열됐다. 네. 그러니까 많이 몰렸기 때문에 주의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네. 이게 ELS 투자 구조의 문제를 제기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너무 사람들이 묻지마 투자를 하고 있어서인가요? 일종의 묻지마 투자도 있는 것 같고요. 네. 가장 큰 이유는 최근에 각국의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네. 제가 각국의 주가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해서 발행되는 상품이다라고 앞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일정 수준 이상으로 떨어지지 않으면 수익이 발생되는 상품입니다. 네. 그래서 가입할 때 주가가 중요한데요. 만약에 굉장히 오른 상태에서 가입한다면 만약에 앞으로 주가가 조정하거나 미국에서 금리를 올린다라고 하면 또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텐데요. 예를 들어서 미국 주식시장 물론 최근에 주춤하고 있습니다만 사상 최고치입니다. 네. 유럽 증시도 큰 폭으로 상승을 했고요. 일본의 니케이 225 지수도 최근에 15년 만에 장중에 2만 선을 돌파했고요. 홍콩 H지수도 이제 가장 많이 ELS 기초자산으로 활용되고 있는 상품인데요. 이 H지수도 5년 만에 최고 지수를 기록했습니다. 예. 이런 지수들이 계속해서 상승하거나 아니면 하락하더라도 가입 당시에 비해서 최소한 60% 이상을 유지해야 되는데 네. 이제 그 이상 하락하게 되면 큰 폭의 원금 손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과열됐다, 조금 지켜봐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의견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또 ELS가 이만한 수익률을 주는데 직접 투자해서는 또 이만큼 못 얻는 경우 혹은 또 원금 손실의 위험이 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쪽으로 많이 몰리지 않나 싶어요. 그렇습니다. 예. 네. 마지막으로 ELS에 투자할 때 주의할 점들을 몇 가지 좀 꼼꼼하게 알려주세요. 네. 어쨌든 주가가 우리나라 지수도 오늘 2100을 뚫었습니다만 네. 세계 각국의 주가가 많이 오른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입한다면 노낙인 상품에 꼭 투자하십시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노낙인이 뭔가요? 예. 이제 낙인이라고 하는 것은 원금 손실이 일어날 수 있는 그 구간을 말합니다. 그래서 낙인됐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부터 당신이 가입한 ELS는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니 각오하십시오라는 얘기나 마찬가지인데요. 예. 그래서 만기까지 상환 조건을 조기 상환 조건이나 또는 만기까지 만기 상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이제 최대 하락한 폭만큼 원금 손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목표 수익률이 낮더라도 낙인 조건이 있는 상품보다는 노낙인
그러니까 낙인 조건이 없는 상품 이제 물어보시면 됩니다. 이거 낙인 조건 있나요? 라고 물어보시면 저희는 노낙인입니다. 낙인입니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하게 될 테니까요. 낙인이라는 게 지금 영어로 치면은 노크할 때 녹인이라는 거죠? 네네. 그게 없는 구간. 그렇습니다. 를 선택을 하는 게 좋다. 좀 말이 어려워서요. 그래서 일단 원금 손실 구간에 진입하는 상품이라면 나중에 주가가 회복한다 하더라도 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그 낙인 구간에서 발생했던 그 수익률만큼 손실을 보는 상품이라서요. 목표 수익률이 조금 낮더라도 노낙인 상품 꼭 선택하시라는 말씀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제품에는 낙인이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들어야 그 상품을 가입하는 게 좋다는 말씀이시고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요즘 상품도 대부분 이제 노낙인 상품이고요. 이제 낙인 상품들도 이제 수익률이 높은 상품을 원하시는 고객분들은 낙인 상품을 선택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렇군요. 일부에서는 또 ELS가 원금이 보장되는 상품도 있다고도 하던데. 이제 고수익 고위험이니까요. 원금이 보장된다라고 하는 것은 수익률이 또 목표 수익률이 낮고요.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서춘수 신한은행 중동지점장이었습니다. 금융은 당신의 행복을 살리고 시장의 활기를 살리고 기업의 새로운 기술과 가능성을 살리는 일입니다. 와, 이런 금융 누가 하나요? 서민경제와 중소기업의 힘이 되는 신한은행이 살림의 금융으로 따뜻한 내일을 만들어갑니다. 신한은행. 김은경의 생생경제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역사적인 고점까지도 더 오를 수 있을 것 같다는 기대감이 많이 나온 증시의 얘기를 많이 해봤는데요. 다시 들어보시면은 꼼꼼하게 다시 짚어보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와 팟캐스트 또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서 다시 듣기 가능하고요. 인터뷰 내용은 전문으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 SNS에서 친구가 되어주실 수 있는데요. 트위터 주소는 YTN_이코노미, 페이스북 페이지는 YTN 라디오 이코노미입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김윤경이었습니다.